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운신이 찾아오는 집, 가난신이 숨어드는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토 유지 지음, 홍미아 옮김, 윌 스타일에서 나온 책입니다. 불행의 습관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는 정리의 심리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난신이라면, 행운신이라면 어떤 집에 찾아가서 행복과 풍요를 또 가난과 불행을 전해주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읽으시면 좀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책 읽기가 힘드신 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운신과 가난신이 주인공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책 한 권을 금방 다 읽게 됩니다. 주인공 유카는요, 옷가게의 점원입니다. 화려한 여성 기업가를 꿈꾸며 열심히 따라했지만 집도 정신도 엉망이 되어서 사는 게 참 어렵다라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남편 히로키는요, 착하고 유순한 성격이지만 여린 성품 때문에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나 유카에게 주눅이 들어 있고요. 또 행운신이 우연한 계기로 유카의 집에 들어오는데요. 악의 없는 유쾌한 장난을 매우 좋아합니다. 머무는 집에 행운과 불을 가져다주는 귀한 손님이고요. 가난신은요. 불행을 더없이 사랑하는 빈약한 신인데요. 유카의 집을 최고의 낙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카를 불행으로 이끌기 위한 가르침의 열심이고요. 어느 날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빚도 있고 무기력한 유칸의 집에 가난신과 행운신이 찾아와 살게 됩니다. 가난신은 유카가 한 말 때문에 찾아드는데요.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주겠어 라고 한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말에 놀란 유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되는 법을 정반대로 행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고 한 줄기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가난신이 좋아하는 집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불행을 느끼기 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인간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시각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을 치우는 일은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시각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환경을 만들자는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불행을 피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반전시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이미지를 행복한 이미지로 바꿔가는 작업을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불행한 인상을 받게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떠올려 보고요. 그곳을 행복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후각적으로 불행을 느끼기 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난신이 좋아하는데요. 인간은 불쾌한 냄새가 나면 순간적으로 나쁜 인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요. 좋은 인상만 떠올리고요.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집이 지저분하네,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냄새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진다는 것인데요. 환기를 자주 해주면서 환기에 신경을 쓰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타인과의 관계를 줄여가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가난신이 좋아하는데요. 인간에게 불행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가 타인과의 관계가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고민을 풀어가다 보면요.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껍데기에 갇혀버리면 아무리 애써도 부정적인 상상만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인생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아 버립니다. 또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집에 물건이 많은 상태도 각각의 물건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지만 쓸 일이 없다. 샀지만 벽장에 처박아둘 뿐이다. 이러한 물건과 나와의 관계성은
얕은 인간관계만 유지할 뿐 진심을 얘기하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소통 방식이 엿보이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지낸다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하나의 물건과의 관계성이 희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하나의 물건을 소중하게 취급한다면요,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돈은 신용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신용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도 관계성이 희박해지는 것은 동시에 신용이 줄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물건을 버리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물건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살펴보면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계속 반복해야 했던 것도 일이 잘 풀리는 방법론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은 재검토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시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사고가 잘 정리되면 순식간에 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요, 정리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나만의 정리된 사고방식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사고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사고방식이 정리된다. 인생의 방향성이 정리된다.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취사 선택이 확실해진다. 진짜 필요한 것만 선택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방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행운신의 사고방식은 어떤 걸까요? 1. 상대에게 득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만 이득을 보고 말 뿐 광범위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득이 되는 생각을 하면요, 상대가 얻는 이득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범위로까지 넓어져서 나중에는 상대와 나 이외의 부분까지 기쁨의 연쇄작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움켜쥐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에게 이로운 행동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타인이 이득을 보게 해준 만큼 나에게도 이득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점점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이어지는 결단을 하는 것인데요. 눈앞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결단이야말로 풍요로움과 행복을 이끄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결과로 이득을 보려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좋은 감정도 얻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요, 사람은 행복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결단력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지 말자는 생각보다는 하자, 이런 간결한 행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평소에 꼭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뤘던 일을 하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깊이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요. 또 행운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작은 변화를 인정한다. 이상적인 미래로 확실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발이라도 그 이상에 다가가는 행동을 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조금씩 실천해서 변화가 생겨도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리는 완벽한 상태가 만들어지기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리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기 긍정이 극도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전체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냈어라며 진행된 부분에 만족하며 계속해 나아갑니다. 작지만 해낸 부분을 차분하게 더하고 더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도 이런 나라면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신뢰감을 뿌리 삼아 적극적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결과보다 좋은 감정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행복한 결과는요, 행복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행복한 결과를 낳는 본질은요, 쾌적한 감정의 연속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목표만으로 행동하면요, 좋은 감정이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생겨도 좋은 감정이 없으면 행복감도 생기지 않고요. 그러므로 행복이 이어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목적이 아닌 좋은 감정을 얻을 목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익한 정보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은 만족감이 아닌 행복감입니다. 이 행복감을 계속 느끼려면요, 생각하는 것, 즉, 정보를 얻는 것보다 떠올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기억, 좋은 감정을 떠올리는 기회가 많다면 그만큼 행복에 관한 감각도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강화되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의식도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운신이 좋아하는 집을 만들려면요, 행복은 현관에서 온다는 생각으로 현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또 마루나 거실을 정리해서 공간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빛은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유리창을 깨끗이 닦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사는요, 쌍방향으로 서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모든 일에 발전과 번영이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요. 작고 변하기 쉬운 마음을 행복으로 향하게 하려면요, 내가 나의 든든한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야 풍요롭고 충실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집을 치우는 일이나 환경을 정리하는 것은요, 기분 좋은 감정을 맛볼 뿐만 아니라 변하기 쉬운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면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행복감을 일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요, 할 수 있었던 일,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을 인정하기 위해서 수첩이나 메모지에 기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집은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돌아가고 싶은 환경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집입니다. 느긋하게 쉬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또 항상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행운신이 깃드는 그런 집으로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